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 덥고 습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대부분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장마 전선도 점차 북상하면서 경주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옷차림 시원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전 동안에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균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 머물겠지만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30도를 웃도는 등 매우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바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한때 경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늦은 밤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내 경북 동해안 저녁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별내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만 끼겠습니다. 경주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6도, 영덕 31도, 포항 30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6도, 독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해상 활동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늘 비 소식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습하고 또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에 있는 하늘원전 5호기 원자로가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돌발 정지했습니다. 하늘원전 본부에 따르면 하늘원전 5호기는 원자로 내부에 설치된 원자로 냉각제 펌프 넉 대 가운데 2대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원자로 가동이 정지됐으며 방사능 누출 등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늘 5호기는 지난해 12월에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냉각수가 누출되는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후 발전을 재개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경상북도 이영우 교육감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공약 이행이 전국교육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분석 결과 경북도 교육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공약 실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 16개 교육청이 SA와 A 평가를 받은 데 비해 경북은 인천과 함께 B등급을 받아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50개의 공약을 내걸고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4.6%만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영우 도교육감이 교육부가 내린 지침은 잘 이행하면서 정작 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약 이행에는 불성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경쟁 위주의 정책은 잘 따르면서 지역민을 위한 자신의 공약은 힘을 쏟지 않는 그러한 행태의 결과가 아닌가. 특히 교무 지원 인력 확충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57%에 그쳤고 우리고장 우수농산물 무상급식도 집행률이 57.8%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경북 교육도 이제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을 동지역까지 확대하는 거나 혹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경북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연되는 사업도 있지만 대다수 공약은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미뤄온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4일 김병목 전 영덕 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임의 동행에 조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10년 영덕 지역 아파트 택지 분양 과정에서 영덕의 모 건설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이 김 전 군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맡을 위탁기관을 공모합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법률 심리 상담 등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북도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붉은 대게살을 발라내 포장하는 단계를 넘어 게살로 볶음밥과 캔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대형 공장이 울진에 들어섰습니다. 어민들과 대게 가공업체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울진군 평해읍에 문을 연 대형 식품 공장입니다. 각종 야채와 붉은 대게살이 듬뿍 들어간 볶음밥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울진군이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세우고 대산그룹에서 운영을 맡아 붉은 대게와 새우볶음밥 등 볶음밥 5종류와 붉은 대게 통조림을 생산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볶음밥 10톤과 붉은 대게 통조림 3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장 질 좋은 붉은 대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울진이어서 울진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군이 거액을 들여 대기업 식품 공장을 유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울진은 국내 최대 붉은 대게 생산지이지만 지금까지는 단순히 게살을 발라 대부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게살 가공업체의 수익성이 나빠지기도 하고 수출 단가도 일본 수입업체 주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내수라든지 해외 수출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과 수출 구조 조정이 전체가 될 거로 우리 어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비하는 붉은 대게살은 연간 460여 톤. 울진 지역 전체 붉은 대게살 생산량의 15%가 이 공장 한 곳에서 소비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포항의 대표 사거리 격인 대잠교차로에 좌회전을 허용해주지 않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대잠 고가교가 건설된 이후 경주에서 시청 방면 좌회전은 허용했지만 남구청 방면 좌회전은 지금까지 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 북쪽에서 남구청이나 포스코, 구룡포 방면으로 가는 운전자들은 비좁은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이용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최근 효자 사거리 교차로 교통체계는 개선하면서도 대잠 사거리는 제외해 행정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들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원더마마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원더마마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포항시 직장맘구와 직장대디를 대상으로 아이 병원 픽업, 귀가 서비스와 하굣길 동행, 혼자 있는 아이 SOS 요청 시 일시 돌봄 등입니다. 신청자는 1시간 5,000원의 이용료만 내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문 돌봄 교육을 받은 아동보호사가 출동하며 기본 2시간, 1일 4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청년 실업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고용 친화 대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일부 업체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실질적인 고용의 질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한다며 지난해 선정한 고용 친화 대표 기업은 23곳. 선정 직후부터 성서산업단지의 한 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매출 20% 이상이 순이익인 회사에서 현장의 상시적인 노동자의 30% 이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불법 파견으로 시정명령을, 비정규직 차별로 징벌적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상습적인 성추행까지 드러났지만 여전히 고용 친화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용 친화 기업도 간부들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고용 친화 기업들은 취업 사이트에서 급여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고 군대식 문화로 이직률이 높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도 발견됩니다. 대구시가 고용 친화의 선정 기준으로 삼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제도 등의 조건이 실질적인 고용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비율, 그리고 단체 협약 비율, 그리고 양성평등 비율, 그리고 고위직의 장애인이나 여성이 있는지 유무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거든요. 제도를 만들 때 너무 졸속적으로 만들었다. 대구시는 올해도 17곳을 더 선정했지만 절대 다수가 제조업이고 청년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기업 문화를 가진 곳도 많습니다. 이직률이라든지 안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평가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 고용의 질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잘 맞느냐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수준이죠. 대구시는 청년 고용률이 선정 우선순위였다면서 내실 있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맹신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우리가 선정해서 취소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라며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 실업 대책이 정작 청년들의 눈높이는 맞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영 악화로 1년 전 부도가 난 뒤 가동이 중단된 포항철강공단의 강관업체 아주베스틸에 대한 매각이 추진됩니다. 아주베스틸 채권단이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경매를 요청함에 따라 아주베스틸 포항공장 부지와 설비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매각 절차가 시작됩니다. 철강업계에서는 매각 가격을 최대 8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인수업체로는 휴스틸 외에도 세아체강구와 한국주철관, 금강공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경영진은 매각 이전에 기업 회생을 추진해 회사를 다시 살리고 직원 400명을 재고용하겠다고 밝혀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포항 호미곶에 국립등대박물관을 유물 관람구와 체험 교육이 결합된 복합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오는 2021년까지 232억 원을 들여 세계 등대와 항해 유물관, 등대과학관, 해양문화교육관 등을 건립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넓어진 10,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등대 문화유산 전시회 전시물을 국립등대박물관으로 영구적으로 이관해 전시관의 위상을 크게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안동포 생산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치매 유병률이 전국의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동시 안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요. 안동포 생산과 치매 발병에는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엄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포 주산지인 안동금소마을. 7, 80대 할머니들이 삶 껍질을 벗기고 여러 가닥으로 째고 삶는 등 안동포 생산이 한창입니다. 낮에는 농산일로, 밤엔 삼배짜기에 한평생을 바쳤지만 웬일인지 할머니들 모두 머리숱이 많고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밤에 12시까지 배 짜고 새벽 하면 3시 되면 일나 또 짰어. 죽으나 사나 이걸 해야 돼. 하면 돈을 못 만져. 실제 안동시가 관내 273개 마을 가운데 최근 10년간 만 65세 이상 치매 확진 환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 안동포 생산마을 3곳의 치매 유병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세계 마을 평균 2%로 안동시는 물론 경북과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5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이 마을의 경우 노인 180여 명 가운데 치매 환자는 단 4명뿐입니다. 손을 자꾸 놀리잖아. 손을 놀리고 입을 춤 바르고 이거 오리 해가 이거 머리카락 같은 걸 다 비벼가지고 그래 신경이 좀 많이 써가 그런다. 우리도 몰래요. 뭐 어해가지고 그런다. 전 공정이 뇌를 자극하는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작업 중 끊임없이 대화하고 웃는 것 등이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13단계로 모든 공정 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근육을 많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의 이제 치매 유병률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또 대마씨에 함유된 오메가3와 6 등 불포화 지방산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만큼 안동시는 실제 재배와 길쌈 과정에서 대마에 노출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성분 분석 등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스코가 그룹의 지식재산권을 통합 관리할 특허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알텍을 설립했습니다.
포스코 알텍은 연간 2천여 개의 신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포스코는 최근 첨단 강제 기술 등 특허 종류 수와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대응 차원에서 특허 전문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 2011년 엑스포 주제 공연인 플라잉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천 공연은 지방에서 만든 문화 공연이 수도권으로 역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플라잉은 엑스포 공원 상설 공연 외에도 지난 2011년 이후 60차례가 넘게 외부에서 공연되고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도 흥행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산물 건조에 필요한 인력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기 채용으로 채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1,800여 명의 다문화 이주 여성의 부모나 형제, 자매에 대해 90일 이내 단기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가족 상봉도 돕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습니다. 어촌에서는 과메기와 오징어 건조 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력난이 심한데 지난 3월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에서 90여 어가가 400여 명의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여름방학과 휴가를 앞두고 견학이 늘 것으로 보고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홍보센터에 영상물을 보관키로 했습니다. 방문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제품 생산 공정구와 역사관, 글로벌 안전센터 등을 선택해 둘러볼 수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는 기업 인구와 학생, 일반 시민 등 연간 1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명과 소속을 바꿨습니다. 사적공원 관리사무소는 왕경사업본부로, 맑은물 사업소는 맑은물 사업본부로 바꾸었고 문화관광실 소속 신라문화융성과는 왕경사업본부 왕경조성과로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또 창조경제과는 경제정책과로,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가족관으로, 공보담당관은 공보관으로 바꿨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4일 우즈베키스탄 기업경영연구원과 함께 우즈베크 공동교육과정의 하나로 정부 관계자와 국영기업 종사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현황과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우즈베크 공동교육과정은 기존 사회주의 체제에서 우즈벡 정부에서 운영하던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대비한 인재 양성과 경영 효율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우즈베크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경제정책 전문가와 기업인을 양성하고자 지난 2015년 개설됐습니다. 오늘 옷차림 시원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전 동안에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균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 머물겠지만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30도를 웃도는 등 매우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바로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한때 경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늦은 밤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내 경북 동해안 저녁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별내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만 끼겠습니다. 경주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6도, 영덕 31도, 포항 30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6도, 독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해상 활동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늘 비 소식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습하고 또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